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조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산업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접근성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6개 분야 23개 공정의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 산업 현장의 중심이 될 로봇 표준 공정 모델은 어떤 매뉴얼을 갖췄고 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오는지 준비된 강의를 통해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강의는 한국식품연구원 디지털 팩토리 산업단 단장이신 권기현 박사님이 준비한 강의로 식음료 분야 김치 및 조미양념 제조업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적용할 수 있는 4개 표준 공정 모델이 소개됩니다. 먼저 이적재 매뉴얼을 강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음료 분야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제조 로봇 활용 기술 개발을 가지고 강의할 한국식품연구원 권기현입니다. 본 기술은 작년에 개발된 김치 표준화 모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의 순서는 전체적인 추진 전략, 공정 단계별 현황 조사, 마지막으로 공정 모델 실증 기준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전략은 각 전문 기관별 또는 기업별 업무를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김치 제조 모델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2021년도 실증 보급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11월 말 기업 5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김치공정 분석 현황 조사입니다. 기존에는 배추 선별, 절단, 세척, 절임, 그 다음에 세척, 숙성, 포장, 탈수 등 다양한 공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소기업 모델 중에 김치가 가장 어려운 작업과 열악한 환경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작업자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공정 개발에 있어서는 수작업을 로봇을 적용한 자동화 작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기본으로 기존 공정 분석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기업별 공정 단계별 개선 및 적용 분야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분석하기 전에 김치 제조 사업을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구 형태에서는 핏박스와 망으로 입구를 하고 있는데 이적재 투입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퍼의 형태, 그리퍼의 중량, 또 궤적 등을 통해서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여 되었고 그 중에서 2가지를 트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퍼를 설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 단계별 개선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톤 미만의 24개소, 20톤 이상의 1개소였으나 실질적으로 20톤 이상 되는 5개소로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원 대비 관련 기업들을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 단계별 투입 인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100억에 40명 정도가 근로시간 10시간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양념, 혼합, 속넣기 공정으로 평균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료 정선, 절단으로 14.4%이며 마지막으로 검사, 적재, 이송, 출고가 11.3%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동화 융합 협동 로봇 적용 공정에 대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정이 어떤 것인지 먼저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었는데
이적재부터 시작해서 세절, 정렬, 단위 공정, 마지막으로 절임 배추까지 저희들이 분석하였고, 여기 적재적소에 필요한 로봇이 당한절 로봇, 델타 로봇 또는 자동화 협업을 통한 적용 공정을 선정하여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김치 제조 공정의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 개발인데요. 아무리 저희들이 이 로봇을 적용해서 자동화를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이상은 수작업과 반자동화, 그다음에 로봇을 적용한 자동화 작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KPI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김치 제조 공정에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를 본 실증 기준에 적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각 공정별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로봇이 어떤 곳에 필요하며 이것을 적재적소에 그 기능을 첨부하여 자동화 또는 실질적으로 로봇이 적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송 적재, 탈착 가공, 조립 분해, 또 후가공, 시험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션 제어 기술과 신호 처리 제어 기술, 머신 비전 기술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로봇 활용 기술을 개발, 작업 환경 개선을 하였고 안전한 식품 제조 공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들을 표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 공정 개선 및 제조 협업 로봇 표준화 모델 구축에는 김치 공정에서 많은 양념과 원료들을 작업자가 다루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나 또는 2차 오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실시간 이상 감지 및 관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관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후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클레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김치 제조 공정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까지 같이 개발하여 표준화 모델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모델을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희들이 제공한 건데요. 1차적으로 이제 현장을 조사하였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생산 현상을 일일 생산량, 그다음에 배추 원물 투입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물 생산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그 중에서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생산 그래프를 제공하였으며 생산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제조 로봇이 적용했을 때 공장 가동률의 효율이나 안전 품질 또는 생산 불량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동작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건데요. 배추 투입을 통해서 절임 배추의 생산 수량, 그다음에 작업자 작업 동선, 포기김치의 생산 검출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물 배출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불량률이 나오고 손실이 되었느냐를 저희들이 제공했고 이 제공된 데이터는 향후에 ERP 시스템이나 MES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공정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추 원물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심 제거 기술입니다. 특히 봄 배추, 여름 배추, 가을 배추, 겨울 배추에 따라서 부피와 형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머신 비전을 활용해서 그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X, Y, Z 값을 구현하여 자동화와 로봇이 스핀들을 이용해서 심 빼기를 했을 경우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과 불량률, 손실률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을 실증화 사업의 표준화 모델로 선정하여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한 그 기대 효과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수작업으로 했을 때의 손실률하고 실질적으로 기계화시키고 로봇화시켰을 때 손실률이 약 20% 차이가 나게 돼 있고 현장에서 직접 시연했을 경우에는 작업자가 눈으로 절단하고 심 빼기 하는 그런 작업보다 기계적으로 비전이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하고 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작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시고 계신 것은 나머지 분야, 절임 분야,
또는 그 양념 넣기 분야, 절단 분야를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하고 거기에 맞는 머신 비전 기반의 협동 로봇 연계 선별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3D 레이아웃 구현 및 공정 시뮬레이션 체계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지금 배추 원물 투입이나 하는 공정에서 지금 계속 시연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들이 모델링을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로서는 첫 번째, 작업 인원을 산업용 로봇을 적용했을 때는 20에서 30%의 감소시키는 효과로 인건비 절감을 구현하였습니다. 투입하여 신뽑기입니다. 신뽑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업자들이 자동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80%가 이런 자동화도 아닌 수작업으로 특히 도마를 활용한 칼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자의 안전도 굉장히 위험한과 동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 효율이나 그다음에 손실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심 제거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인원 절감은 물론 불량률 최소화와 손실률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모델에 대해서는 기계화 또는 로봇을 적용한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념 넣기입니다. 본 양념 넣기는 영상이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 각 기업별로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 사진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본 양념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와 그다음에 전문가,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이 작업자의 생산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표준화가 굉장히 긴급한 상태고 중요한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 양념 속넣기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양념 이동용 AGV를 이용한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검사인데요. 이렇게 핏박스에 10kg 또는 뭐 3kg, 5kg 담겨진 것을 작업자 4명 내지 5명을 통해서 이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량에 의한 근골계 손실이나 또는 많은 다양한 소량 다품종에 의한 여러 가지 그 박스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동화 로봇을 구현하여 1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그 모델은 실질적으로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개발된 모델을 동시에 시연할 수 있는 막김치 제조 장치로서 심빼기, 그다음에 절단, 슬라이스, 세척, 살균, 탈수, 양념 혼합, 그다음에 이송, 계량,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델을 저희 한국식품연구원의 시제품으로 개발하여 시연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내방하여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 테스트 공정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추 투입부터 세척 공정, 탈수 공정, 제품 계량, 충진, 포장 공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한국식품연구원의 테스트 베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 화면을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옮기는 것이 로봇이 최대 12kg까지 배추를 이송할 수 있고요. 이송된 배추의 하부를 일단 심보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송을 하여 1차 슬라이스와 2차 슬라이스를 통해서 막김치 용도로 슬라이스 된 상태이며 이것을 세척 후 절임을 하기 위한 공정으로 투입되는 공정이며 이 모든 것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시간당 많게는 1.2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며 투여되는 인원은 약 2명 또는 관리자 인원까지 3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막김치를 만들 때는 약 8명 정도 포장까지 투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제품으로서 시간당 최소 800에서 1.2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지에서 많은 그 제품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다양한 부분에서 계량 단위가 1kg 이내의 계량 단위는 용기별로 유리병이 됐든 트레이가 됐든 아니면 파우치가 됐든 스탠딩 파우치가 됐든 다양한 분야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김치 제조 현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혼합기 같은 경우에도 작업자 한 분만 양념을 그 본인 전통적인 기업에 맞는 양념을 혼합 뒤에 다양한 분야에서 막김치나 또는 깍두기 같은 것들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리병으로 계량, 충진, 포장하는 공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로봇이 티칭을 인해서 잔류, 남는 양념까지 정확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양념이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가서 맛을 흐트러뜨리거나 양념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양념에 대한 여러 가지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각 공정별로 또 모델별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적재 모델 등 다양한 1강, 2강, 3강, 4강 모델 설명은 아주 짧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표준화 모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적재 투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을 잡은 것은 로봇에 대한 투입입니다. 그래서 1번 팔레트 컨베어, 2번 다관절 로봇 1대, 3번 그리퍼, 또한 버퍼 컨베어, 반전 슈터, 배추 위성 컨베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 사업에서 이적재 투입 같은 경우에는 다관절 로봇으로서 가반하중 80kg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배추를 투입할 때 생산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 60kg 이상을 이적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적재하기 위해서는 그리퍼 포함해서 가반하중이 80kg 이상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린치도 2m 이상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적재 할 때에 핏박스를 3개 이상 이송과 또는 적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게 원물 박스인데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핏박스와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타 이 로봇과 자동화가 투입되지 않는 부분과 정렬 컨베어, 배출 컨베어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모델이고요. 이렇게 이제 박스를 1박스, 2박스, 3박스까지 중량을 해서 투입할 수 있고 그 투입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정렬, 고 스톱 컨베어가 작동이 되어 이렇게 그 배추를 쏟아붓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한 식음료 분야 로봇 표준 공정 모델 이적재 매뉴얼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로봇을 통한 원물 투입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감도 또한 크게 감축될 수 있겠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